밤중에 갑자기 아랫배를 움켜쥐고 통증에 시달렸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도 몰랐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박현숙 72세로 45년간 여성 건강을 돌봐온 사람입니다. 제가 놀랍게도 발견한 사실은 한국 여성의 60% 이상이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제대로 본 적이 없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부위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45세의 김영희 씨는 바르톨린선 농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증상을 설명할 줄 알았다면 금방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인데도 말이죠. 혹시 당신도 이와 비슷한 고통을 말없이 감내하고 있나요? 지금부터 몸을 온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과연 그녀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여성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에는 자신의 신체 구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50년 넘게 살아온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여성 생식 기관의 기본적인 구조나 각 부위의 명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 건강 교육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에 대해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생식기는 단일 기관이 아니라 8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구조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각 구조는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작동합니다. 대음순에서 소음순, 음의 핵, 효도, 그리고 바르톨린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위가 여성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해부학적 지식 없이 평생을 살아갑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전문 용어로 설명할 때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던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자신의 몸에서 오는 중요한 신호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의학 교과서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여성 신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부터 올바른 관리법,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 포인트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여성 생식기관의 숨겨진 기능과 관리 비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정보는 45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면 끝까지 들어보고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유용합니다. 이제 여성 건강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여성의 외음부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8가지 독립적인 구조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대음순부터 살펴보면 이곳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음순은 단순히 살덩거리가 아니라 섬유 조직과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보호층입니다. 마치 생식기의 수문장처럼 외부 세균과 이물질로부터 내부 기관을 보호하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포크린샘이라는 특수한 땀샘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분비되는 물질에는 페로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연구에 따르면 이 페로몬이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 신호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대음순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매혹적인 소음순을 볼 수 있습니다. 소음순의 크기와 모양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똑같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음순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고 어떤 사람은 대음순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개인 간의 완전히 정상적인 차이임을 기억해 주세요. 소음수는 신경 말단과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성적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음순의 색 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여성의 호르몬 상태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소음순이 주로 연한 분홍색이지만 호르몬 변화와 마찰로 인해 점차 어두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는 한국 여성들이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색 변화는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소음순 위쪽에는 요도가 위치합니다. 이 작은 구멍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요도 주변에는 스킨샘이라고 불리는 작은 분비샘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샘들은 요도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이 부위를 너무 자주 씻거나 강한 세정제로 씻어내어 천연 보호막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 주변에는 질전정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여성 건강의 핵심 영역입니다. 질전정은 성적 흥분 시 윤활액을 분비하여 성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이 기능이 약화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구조들이 서로 연결되어 완벽한 시스템을 이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 부위마다 올바른 관찰 방법과 핵심 관리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바로 바르톨린선이라는 숨겨진 보석 같은 기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평생 이 기관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성생활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르톨린선은 질 입구 양쪽에 정확히 5시와 7시 방향에 숨겨진 작은 샘들입니다. 그 크기는 작지만 아주 훌륭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작은 샘들에서 나오는 투명하고 끈적이는 액체는 천연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질 입구를 촉촉하게 하여 성교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르톨린선에는 정말 놀라운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분비되는 액체에는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어 질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자가 세정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마치 끊임없이 내부를 청소하는 자동 세차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분비물이 정자가 자궁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정자의 생존력과 운동성을 높여 임신 가능성을 높여주는 천연 보조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현대 여성들의 바르톨린선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그리고 잘못된 위생 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너무 잦은 세척이나 강한 세정제 사용은 바르톨린선의 자연적인 분비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질건조증, 성교통, 그리고 반복적인 손가락 염증과 같은 다양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르톨린선이 막히면 낭종이나 농양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갑자기 부어오르고 앉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올바른 일상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르톨린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너무 자주 씻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 미온수로 가볍게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속옷이나 너무 꽉 끼는 바지를 피하세요. 통풍이 잘 되는 면 속옷을 입는 것이 바르톨린선 건강에 이롭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바르톨린선 분비 기능은 자율신경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합니다. 맹목적인 의심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관리하세요. 이 작은 기관조차도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음액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우선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육안으로 보는 음액은 실제 음액의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깥쪽에 보이는 작은 콩알만한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실제 음액은 몸 안쪽으로 최대 12cm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뿌리처럼 Y자 형태로 퍼져 골반 전체에 복잡한 신경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조물 안에는 0.0 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남성의 음경 전체에는 약 0.0 개의 신경 말단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즉, 음액은 남성 생식기보다 2배 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기관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은 여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도 거의 없습니다. 음액은 오직 하나의 기능만을 가집니다. 쾌락, 생존이나 생식과는 무관하게 오직 여성의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액은 성적 자극 시 남성의 발기와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혈액이 몰리면서 크기가 2~3배로 커지고 단단해지며 더욱 민감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나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음액의 각 부위마다 민감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음액 귀두, 음액 다리, 음액 몸통 등 각 부위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완전히 다르므로 사람마다 선호하는 자극 방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평생 이러한 고유한 특징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음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교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액은 나이가 들어도 기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몇 안 되는 생식기 중 하나입니다. 적절한 관리와 자극이 있다면 80세가 넘어서도 20대 못지않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점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음액에 대해 올바르게 아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삶의 질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극 방법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적인 접촉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간접적이고 부드러운 자극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건강한 성생활의 시작점입니다. 여성 생식기 위생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이 너무 많아 한숨만 나옵니다. 특히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바로 pH 균형에 대한 무지입니다. 건강한 여성의 질 내부는 pH 8에서 5 범위의 산성을 띄어야 합니다. 이러한 산성 환경은 박테리아와 곰팡이에 대한 자연적인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누와 바디워시는 pH에서 9 사이의 알칼리성입니다. 이러한 제품으로 질 주변을 씻으면 산성 보호막이 완전히 파괴되어 여러 종류의 감염의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파괴된 pH 균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즉, 매일 깨끗이 씻는다고 씻으면 질 내부는 결코 정상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음부 주름진 부분이나 요도 주변에 낀 분비물이나 이물질만 부드럽게 제거하면 됩니다. 질 내부는 절대 씻으려 하지 마세요. 질 내부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자가
세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씻는 방향입니다. 반드시 앞에서 뒤로, 즉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씻어야 합니다. 역방향으로 씻으면 요도 주변의 세균이 요도나 질 내부로 이동하여 요로 감염이나 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도 마찬가지로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속옷 선택도 위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면 소재가 가장 좋으며 너무 꽉 끼지 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레이스나 나일론 같은 합성 소재는 통풍을 방해하고 습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습한 환경은 세균과 곰팡이가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생리 중 생리대나 탐폰을 자주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리혈 자체는 더럽지 않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리혈은 자궁 내막과 혈액의 혼합물이며 그 자체로는 전혀 더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에 노출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올바른 위생관리를 실천하세요. 여성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놀라운 자기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성의 몸이 평생 동안 겪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8세 김영애 할머니는 저에게 정말 인상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3년 전 갑작스러운 질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온 할머니는 상담 도중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사춘기 이후 단 한 번도 거울로 자신의 몸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호르몬 변화로 인한 몸의 모든 자연스러운 변화를 질병으로 오해하고 불안해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여성의 몸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사춘기에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시작되면서 외음부의 색깔이 점차 어두워집니다. 원래 연분홍색이었던 소음순이 갈색이나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변화를 보고 놀라거나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50대와 30대에는 성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하여 바르톨린선 분비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시기에는 생리 주기에 따라 질 분비물의 양, 색깔, 냄새가 달라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임신 중에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외음부가 더 어두워지고 부종으로 인해 크기가 커집니다. 출산 후에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질 건조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유기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여 폐경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호르몬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질 분비물의 양이 줄어들고 탄력도 점차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사람마다 매우 달라서 어떤 사람은 50대 후반까지도 20대와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폐경기 때 발생하는데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질벽이 얇아지고 건조해져 많은 사람들이 성교통을 겪습니다. 또한 몸 바깥쪽의 지방층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위축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각 시기별로 다른 관리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점을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애 주기별 변화를 알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걱정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애 할머니의 경우 이러한 지식이 있었다면 수십 년간의 불안과 초조함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성 건강교육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정말이지 처참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4세 박순자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딸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몰라 그저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무지의 악순환이 무려 3대째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건강교육에서는 여성 신체에 대한 정보가 생리나 임신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음액이나 바르톨린선과 같은 중요한 기관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남성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은 상세히 가르치면서 왜 여성 생식기는 이렇게 모호하게 다루어지는 걸까요? 이러한 교육 격차 때문에 여성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의료진조차 여성 환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가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일방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할 뿐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도록 자세히 설명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환자가 질문을 하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충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볼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콘텐츠가 많아 많은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여성 생식기 건강 교육 수준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남녀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동등하게 자세히 가르칩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권리로 여깁니다. 스웨덴에서는 심지어 성교육 시간에 여성의 쾌락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논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생식기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강한 수치심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 질문하기를 주저하고 결국 스스로 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이러한 무지의 악순환을 끊을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지식을 얻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다음 세대는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근거 없는 가정을 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저는 45년간 이 분야에서 직접 목격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들을 통해 올바른 지식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62세 최미숙 할머니는 2년 전 저를 찾아왔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심한 질 건조증으로 남편과의 관계는 물론 일상생활까지 힘들 정도였습니다. 앉기만 해도 따끔거리고 걸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을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호르몬 치료도 받고 다양한 윤활제도 사용해 봤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녀에게 신체 구조와 변화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거울을 이용해 자신의 몸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고개를 저었지만 이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하자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또한 바르톨린선의 위치와 기능, 그리고 음액의 실제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도 적절한 자극과 관리를 통해 자연스러운 윤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것처럼 빛났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단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질 분비물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남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할머니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어떤 약이나 특별한 치료 없이도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광주 서구에 사는 59세 이정아 씨입니다. 그녀는 평생 성관계에서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음액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70세에 처음으로 진정한 만족감을 경험했다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올바른 지식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70대, 80대에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성의 몸은 평생에 걸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분 중 한 분은 수원 영통구에 사는 77세 정곡선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한참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웃으면서 갑자기 남편에게 관심이 생긴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모든 것은 이러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은 자신의 몸을 올바로 이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권리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실 때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몸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꾸준히 관찰하고 관리하세요. 둘째, 혼자 참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심각한 증상이나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세요. 셋째, 이 정보를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특히 딸이나 며느리에게 이 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인터넷이나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민간요법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과장된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성의 몸은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지금까지 무관심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기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한 토대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몇 살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경험, 질문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매일 강하고 행복하며 활기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